한국행 비행기요? 저 그만둘게요. 저는 아시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 공항이 혼잡하고 불친절하다는 동료들의 말도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녀는 에어 캐나다에서 7년째 근무 중인 스튜어디스 안나 스미스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하던 호기심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한 후 세계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직업을 꿈꾸며 스튜어디스가 되었습니다. 파리, 런던, 로마, 마드리드를 오가며 유럽 특유의 낭만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운영 정책이 바뀌면서 그녀는 아시아 노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노선? 나는 유럽이 좋아요. 그녀는 아시아 노선을 꺼려했습니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겪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동료들은 중국 공항의 복잡한 시스템과 불친절한 직원들, 위생 상태에 대한 불만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그녀는 처음으로 아시아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아시아 일정은 토론토, 베이징, 인천 노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징 다신공항에서 승객을 안내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무뚝뚝했고 기본적인 영어조차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승객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공항 직원은 불친절하게 손짓하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화장실은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고 공기 중에 묘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역시 아시아 노선은 정말 아니야. 그러나 그녀의 두 번째 목적지인 인천공항에서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베이징 다신공항에서의 경험이 너무 불쾌해 기내에서도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도대체 왜 아시아 노선으로 변경된 걸까라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인천공항도 비슷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며 큰 기대 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그녀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활주로는 정리정돈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비행기가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보이는 공항 내부 시설도 매우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공항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승객들에게 길을 안내했고 심지어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다른 승객들 또한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도 그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베이징에서는 긴 줄을 서야 했고 심사관들은 무뚝뚝하고 불친절했지만 인천공항의 심사관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더욱이 환영합니다라는 한국어 인사말이 영어와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도 편리했습니다. 안내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길을 찾기 쉬웠고 공항 내부도 매우 깨끗했습니다. 공항 한편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도 빠르게 연결되었습니다. 이 공항은 정말 다르네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되짚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아시아 국가 중 하나가 아닌 분명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나는 짐을 찾은 후 공항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자동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셀프 체크인 기기는 물론 자동 출입국 심사대까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혼란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했고 직원들은 승객들을 돕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공항 내 카페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카페의 직원은 밝은 미소로 주문을 받았고 영어도 능숙했습니다. 안나는 공항 카페 서비스가 이렇게 친절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감탄했습니다. 주문한 커피가 나오자 바리스타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녀가 경험한 공항들은 직원들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직원들이 마치 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안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표를 구매하려고 하자 자동 발권기는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는 외국인들을 돕는 안내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갑작스러운 친절에 안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내원은 친절하게 노선과 요금을 설명해 주었고
그녀는 한국에서의 첫 이동이 이렇게 순조로울 줄 몰랐다며 놀랐습니다. 공항철도에 탑승한 후에도 그녀의 감탄은 계속되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매우 깨끗했고 조용했습니다. 승객들은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으며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뭔가 다릅니다. 안나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로 들어설수록 고층 빌딩들이 늘어났고 거리에는 반짝이는 간판과 깨끗한 도로가 보였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정돈된 모습이었고 사람들이 길을 건널 때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멈춰 주었습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한 대도시는 처음입니다. 그녀는 처음 방문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도착한 후 숙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한국의 택시는 매우 깨끗했고 기사님도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은 유창한 영어는 아니었지만 친절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안나는 목적지를 말한 후 혹시 바가지 요금이 있을까 걱정했지만 택시 요금은 미터기에 정확히 표시되었고 카드 결제까지 가능했습니다. 공항부터 대중교통, 그리고 택시까지 이렇게 체계적인 곳이라니. 숙소에 도착한 후 안나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기념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식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그녀는 현지 맛집을 검색했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영어 리뷰가 많은 블로그와 앱을 찾을 수 있었고 한 식당이 눈에 띄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점원은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메뉴판에는 영어 설명이 함께 적혀 있었고 QR코드를 찍으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메뉴도 제공되었습니다. 그녀는 불고기와 반찬을 주문했는데 잠시 후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게 기본 반찬이라고요? 김치, 나물, 계란찜, 국까지 푸짐한 한 상 차림을 본 그녀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감탄했습니다. 직원들은 부족한 반찬이 있는지 확인하며 친절하게 챙겨주었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해산물을 잘 먹지 못했는데 반찬 중 하나인 젓갈이 해산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다가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발효된 해산물이라 짭짤하고 감칠맛이 있어요. 혹시 못 드시면 다른 반찬 추천해 드릴까요? 그녀는 놀랐습니다. 보통 외국인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살짝 맛을 본 후 생각보다 맛이 깊고 풍부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아시아 노선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은 매우 편리하고 세심한 배려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한국 경험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서울의 명소를 둘러보기 위해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전날의 좋은 경험 덕분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고즈넉한 궁궐의 분위기가 도시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입장권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이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직원도 영어가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안나는 자연스럽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안나는 관광객을 대신해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표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은 관광객은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도 쉽게 도와줄 수 있네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에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든 사건은 바로 점심시간에 벌어졌습니다. 경복궁 근처의 유명한 김치찌개 전문점에 들어간 그녀는 주문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바쁜지 안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Excuse me 불렀지만 직원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친절한 서비스는 어디로 갔죠? 갑자기 차별당하는 건가요? 그녀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경험만 했던 그녀에게 이런 무시당하는 느낌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그녀는 자리를 뜰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이 상황을 눈치채고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주문 안 받으셨어요? 안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은 점원을 불러 대신 주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끔 주문을 부를 때 저기요라고 하면 더 빨리 반응해요. 직원이 바빠서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제야 안나는 오해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직원이 외국인이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식 주문 방식과 문화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을 받으며 다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안나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친절한 곳이 아니라 배려와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은 안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의 이유로 방문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중목욕탕, 찜질방이었습니다. 같은 항공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동료가 한국에 왔으면 찜질방은 꼭 가봐야 해요. 라고 강력 추천했지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대중목욕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사적인 공간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목욕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기까지 왔으니 한 번쯤 경험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찜질방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한 시설에 놀랐습니다. 로비에서는 다양한 스낵과 음료를 팔고 있었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도전은 바로 목욕탕 내부였습니다. 라커룸에서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해야 하는 걸까요? 망설이던 그녀를 본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편하게 즐기면 돼요. 결국 용기를 낸 그녀는 조심스럽게 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뜨끈한 물이 몸을 감싸는 순간 하루 동안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등을 밀어주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다니 신기하네요. 그녀가 조용히 온천을 즐기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죠? 여기 따뜻한 물이 더 좋아요. 할머니는 손짓으로 더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었고 그녀는 감사 인사를 하며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한국에서 느낀 친절함이 단순한 서비스 정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동료와 함께 찜질방의 명물인 구운 계란과 식혜를 즐겼습니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한국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찜질방에서의 경험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던 덕분에 안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동료와 함께 찜질방 내부의 휴게 공간에 앉아 있었는데 근처에서 몇 명의 한국인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계란을 깨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계란을 올려놓고 이마로 톡 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안나가 궁금한 표정으로 묻자 동료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찜질방 전통이에요. 구운 계란을 이마로 깨 먹는 거죠. 한번 해볼래요? 안나는 살짝 망설였지만 한국 문화를 좀 더 체험해 보기로 마음먹고 계란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마로 툭. 아야, 예상보다 단단했던 계란 껍질에 깜짝 놀라자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세 개 쳐야 해 라며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었고 두 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계란을 깨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에도 한국의 정이 담겨 있네요. 안나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겪은 경험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노선을 꺼려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또 한국에 올 기회가 있을까요?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국에 올 날을 기대하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찜질방에서의 마지막 경험까지 마친 후 안나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그녀는 문득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요? 저 그만둘게요. 그때는 한국이 이렇게 특별한 나라일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친절할 거라 생각했던 공항에서는 세심한 배려를 경험했고 교통과 서비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출국 당일
그녀는 인천공항에서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체크인 과정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으며 직원들은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공항의 넓은 창가에서 비행기를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한국 노선을 맡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기대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안나는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국은 그녀에게 또 한 번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면세점을 구경하던 안나는 갑자기 가방이 허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가방을 열어보니 중요한 서류와 여권이 들어있는 작은 파우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어디에 두고 온 거지? 그녀는 당황한 채로 어디서 분실했는지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면세점, 보안 검색대, 아니면 아까 커피를 마셨던 카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공항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안나 스미스 씨, 분실물이 보안 검색대에서 접수되었습니다. 가까운 안내 데스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놀라서 급히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한 공항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안나 스미스 씨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제 여권 찾으셨나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그녀에게 분실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어요? 보안 검색대에서 발견된 후 즉시 방송을 했어요. 공항 CCTV를 통해 이동 경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공항에서는 분실물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에서는 불과 몇 분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서비스 정신에 감탄하며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싫었는데 이제는 한국 노선을 맡고 싶어요. 그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기대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는 동안 안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한국행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승무원들에게 이번 한국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일 줄 몰랐어요. 공항부터 교통, 음식, 그리고 사람들까지 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의 말을 듣던 동료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한국 노선 신청하는 거야? 안나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이번에는 서울만 봤으니까 다음엔 부산이나 제주도도 가보고 싶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안나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다음에 또 만나요. 그녀는 더 이상 한국행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그 따뜻한 나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